여러분 중에 보이스피싱을 왜 당하지 하고 자만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나 의사, 법조인, 경찰까지도 당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다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2022년 모 의사는 보이스피싱 단일 사건 최대 액수인 41억 원을 보이스피싱범들에게 당했는데 그분이 이런 걸 몰라서 당했을까요? 보이스피싱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만약 이런 보이스피싱이 나에게 닥친다면 과연 피싱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드는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혹시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 확인하기 위해 1332 금융감독원 콜센터나 112 경찰 또는 내 거래은행 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 전화를 하여 문의를 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금융거래는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답변을 받는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믿고 거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처하지 않으면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또는 거래은행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수법이 점점 치밀해져서 일반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지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 수법은 보이스피싱범들이 우리들이 전화까지 해킹할 수 있고 녹음 기능과 카메라 기능까지 제어할 수 있으며 심지어 위치 추적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의 수법에 대하여 알아야 대처할 수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께서는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보이스피싱에는 여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기관 사칭형이 있고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당하는 대출 사기형이 있습니다. 가장 피해액이 큰 대출 사기형 사례를 설명드리자면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대출, 정부지원금이나 민생안전, 손실보상, 지원대출 등의 명목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이라고 선전하며 수백만 통의 문자를 발송합니다. 특히 앞에 광고라고 써서 보내니까 광고인가 보다 하고 믿게 됩니다. 이런 광고를 받고 대출이 필요한 분들이 메시지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하면 사기꾼들과 허위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상담을 하면서 비대면 대출 신청을 하려면 은행 앱을 설치하게 되고 개인정보 등 필요한 것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은행 앱 역시 생소한 은행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중은행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상담할 때는 KB국민은행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시작하게 되니 의심을 덜하게 됩니다. 은행 앱 역시도 외관상으로는 전문가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고 정교하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면서 앱을 깔 때도 사기꾼들이 대출 받는 사람들에게 요즘 누가 은행 가서 대출 상담을 하나요? 앱 까시고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앱이 깔리면 휴대폰의 정보를 가져가게 되고 다른 정보랑 합해서 대포폰 같은 것도 개설할 수가 있고 신분증이나 개인 정보가 있으면 대출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해 편리해진 면도 있지만 이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앱이 깔린 후에는 피해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 외에도 저금리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세요 라고 유도를 합니다. 내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객님은 A저축은행에 3천만 원 대출이 있으신데 그걸 상환하십시오. 그러면 저금리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피해자는 전화를 끊고 당연히 A저축은행으로 전화를 하게 되겠죠. 이때부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A저축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대출을 다 상환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기꾼들의 전화 가로채기가 시작됩니다. A저축은행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받습니다. 고객님 상환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이체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이체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나는 A저축은행 상담원과 상담을 했으니 의심이 거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출 상환금을 편취해 가는 것입니다.
혹시 더 의심이 되고 확인하고 싶어서 1332 금융감독원 콜센터나 112 경찰에 전화를 걸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앱이 깔린 후에는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던 경찰에 전화를 하던 거래은행에 전화를 하던 사기꾼들이 다 받게 됩니다. 몇 명이 그룹을 지어서 사기를 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면 금융감독원답게, 경찰이면 경찰답게, 은행원이면 은행원답게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할 때도 금융감독원, 경찰서, 무슨 은행이라고 화면에 뜨기 때문에 의심이 거치게 됩니다. 의심하면 할수록 의심은 믿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전화가 아니라 그들의 전화입니다. 피해자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과정입니다. 일말의 의심은 두려움과 확신으로 바뀌며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전화통화가 사기꾼들 통제하에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과 통하는 창구가 휴대폰밖에 없는데 이 길목을 잡고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함정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41억 원을 기관 사칭형 사기꾼들에게 당한 의사분 역시 의심이 되어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에 확인 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액을 보고 돈이 많나 보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내용을 보면 예금 갈취, 적금 해약금만이 아닌 피해자의 부동산 담보 대출, 증권, 보험 해약금, 신용 대출 등 빼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빼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안 당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요즘은 사기꾼들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 해외 전화를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까지 설치하여 점점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의심이 들 때는 내 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주변 지인이나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경찰서 등에 확인 전화를 해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는 인터넷 주소 URL은 일단 의심하시고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대폰에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통장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저장해 놓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인정보가 사기꾼들의 1차적인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신분을 알고 접근하는 보이스피싱범들을 피하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3번의 보이스피싱 영상을 제작하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보니 주변 분들에게 꼭 알려서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또한 생기게 됩니다.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의심이 들 때는 무조건 휴대폰 전원부터 끄시기 바랍니다.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피해 예방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